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고요. 예. 또 잘 타셨나요 보내셨어요? 혹시? 네? 네? 또 타셨나? 뭘 예. 아니 그 얼굴이 좀 타셨을까? 탔지? 역시 뭐 주말은 얼굴도 타고 속도 탔을 거야. 예. 아 그렇습니까? 아 뭐 또 내용이 또 있었군요 주말 사이에. 네.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 지난주 정리하면서 시작할까요? 지난주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좋게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 관망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동결적으로 이제 무게감이 있으면서 기대감이 더 한층 더 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간으로 볼 때 다우가 2%, S&P 500이 2%, 나스닥이 2%, S&P 500 1.8%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지난 주간 다우가 2.02% 상승인데요. 금요일 하루에 2.1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 S&P 500 1.45%니까 전체적으로 좋았죠.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를 이제 상하원 타결되었다는, 즉 노이즈가 해소됐다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이제 상승을 시킨 건데요. 지난주 상승이 이제 좋았다고 표현을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나스닥과 S&P 500이 확실하게 돌파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보다도 다우가 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5월 고용이 발표됐는데 33만 9천 명 증가했고요. 실업률이 이전에 3.4에서 3.7%, 평균 시간당 임금이 이전에 0.4에서 0.3% 증가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고용은 탄탄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긴축을 좀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그동안에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한 엔비디아나 대표 기술주들은 좀 약밥 수준, 크게 하락을 안 했고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경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캐터필러가 8.4% 올랐고요. 나이키가 4.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고용지표 나오면서 경기 자신감도 덧붙여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뭐 골디락스라는 걸 뭐 썼다 안 썼다 하긴 하는데 지금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 또는 이제 피벗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반영을 좀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 가운데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경기 둔화 및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소비주들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주간으로 코스피 1.6%, 코스닥 2.9%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오르는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코스피가 더 올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힘이 이제 코스피를 더 끌어올리는 특징인데요. 금요일 날 8일 만에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는 동안에 국내 기관들은 계속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기관도 같이 사줬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72,200원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LG전자가 장중에 10%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2,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 금요일 날 특징은 미국의 부채 한도가 통과되면서 네. 전체 매크로 시황의 노이즈가 해소됐다는 것도 있지만 계속 걱정했던 건 뭐냐면 예산 삭감 쪽에서 IRA 쪽에 즉 친환경 쪽에 예산이 삭감될까봐 그것이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이쪽 친환경 쪽의 주식들 그러니까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2차전지도 거기 들어가고요. 이제 그런 쪽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지난 약 2, 3주간 시장을 견인했던 전기전자와 제약바이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내일 우리 휴장인데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건 애플 개발자 회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이군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시황에서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CPI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감 또는 네. 관망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수급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동시만기와 그리고 정기 변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급 요인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약간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2,601포인트 딱 만들 때 마지막에 오후 들어서 야 이거 2,600포인트
그 아래에 있었거든요. 오전만 해도. 야,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2,600포인트 찍고 끝내려고 지금 하는구나 이게. 그런 게 보였어요. 시장에서. 종가 만들기? 예, 종가 만들기가 거의 보였습니다. 그 왜 누가 만들어요? 그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리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동시 만기를 바라보면서 플레이어들이 지금 움직임이 있구나 하는 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전체 지수가 약간 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600포인트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퀄 관계의 코스피 200의 지수는 지금 정확하게는 오늘 아침에 안 보고 왔는데 어떤 지수에 올라서면 이게 극대화되고 선물 옵션이 그렇잖아요. 그 밑에 가면은 뭐 꽝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 지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근데 지난주 중반에 네. 박 이사께서 이거 하루 이틀 만에 2,600 예. 넘어가야지 예. 의미 있는 예. 어? 예, 네. 지수 때 간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진짜 금요일 종가에 딱 만들어 버렸어요. 예,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위쪽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제가 선물 동시 만기 영향도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고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이 계속 팔거나 이래서 가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빨리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예상대로 시장이 움직였을 때 시장의 투자자들은 좀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고 그래야지 시장이 더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00을 못 갔을 때 그 실망에 대한 매물이 쭉 나오면서 다시 시장 전체가 좀 가라앉는 것보다는 이제 2,600을 넘어서면 그 넘은 것 자체로도 꼭 다른 뭐 경제 요인이나 뭐 실적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2,600 넘은 것 자체로도 또 시장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차트 보면 다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한도 협상 타결은 단계 호재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와 경기 지표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의 우려는 미국 월가에서 우려하는 것은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종목이 단기 급등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들이 조정을 보이면 지수 조정 보이지 않겠냐라는 게 우려였거든요. 그랬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있는 경기 관련주들이 따라 올라오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면서 순환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한 가지 긍정적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동결이 뭐 79% 갔다 20% 갔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동결 쪽으로 좀 무게감이 가고 있는 것은 이제 기대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중립 이상으로 좀 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중립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을 위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뭐냐면 여전히 경기 둔화 침체는 여전히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형성하는 산업 섹터, 저점을 형성하는 기업이 어딘지 이게 더 관심이에요. 시장에서는. 즉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이 됐어. 그러면 어디부터 토닝할까? 뭘 사면 될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건 좀 이따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코스피 우리 국내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2,601포인트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500포인트 살짝 올랐을 때 제가 막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돌파하는 유형이 있다. 바로 돌파해버리는 거 그리고 저항선이 지지라인 되면서 올라가는 2번의 유형이 있고 3번은 되돌림했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3번의 유형처럼 갔잖아요. 이번에 똑같이 돌파는 바로 가지 않아요. 보통은요. 보통 그렇게 바로 가지 않고 갔다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650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또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돌파의 유형에서 어느 정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보는 게 비슷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좀 더 강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차트를 좀 보면요. 이제 네. 지난주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다우존스는 이게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이게 1년 내 주봉의 박스입니다. 이 아래로 들어왔다가 지금 반등을 줬잖아요.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우는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게 나스닥이에요. 이것도 네. 확실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오, 완전 차트가 다르네. 예,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돌파해 준 걸 시장의 시그널을 확실하게 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S&P 500은 미적미적 됐었는데 S&P 500이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추세를 이루면서 움직일 때 그 추세대로 수급이 추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입니다. 이 코스피가 2,500포인트가 요 박스예요. 이 박스의 상당 부분이 2,500이었거든요. 이거 돌파할 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했다가 내려왔다 간다. 이게 그냥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려왔다 다시 가는데 또 2,600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2,600은 그렇게 중요한 저항 라인이 아니에요. 2,700입니다. 700.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저항 라인이라는 거는 매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의미 있는 시스템. 일부러 이렇게 힘내라고 단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2,700 얘기하면 못 갈 것 같아서. 아닙니다. 2,500은 중요한 선이었습니다. 몇 번을 돌파하지 못한 중요한 선이었고요. 2,600이 아니고 그 다음은 2,700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핵심 지수 관련주들 가면은 가볍게 2,700까지 갈 수 있다. 2,700. 예, 다음 목표는 이제 2,000. 그 전에는 2,400에서 목표가 2,5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2,600보다는 2,700이 목표인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2,500대 후반에 이거는 이제 저항선을 뚫고 예.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예, 2,600은 2,500 포인트가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2,500 포인트는 보시면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6월에 한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0개월 이상 이렇게 돌파하지 못한 선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돌파가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된다. 역할 반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2,500 밑으로는 여간에 가기 힘들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거기에 이번 주에 선물로서 동시 만기가 있고 다음 주에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하니까 분위기는 단기적으로나마 일단 분위기 좀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진짜 좀 오버해서 김축구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면 뭐 썸머 랠리가 나타나고 삼성전자가 8만 원 근처 가고 그러면은 뭐 예상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현재 요 차트에서는 2,600하고 2,700 사이에서 작년에 1월서부터 급락했다가 무려 4개월 동안 있었던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 들어가면 또다시 매물 나온다. 그러면 올라갔다 조정 보이고 다시 가고 이런 것처럼 요번에도 그럴 개연성이 좀 있다. 이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좀 전에. 근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괜찮다. 왜냐하면 2,500포인트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든 지수였는데 2,600포인트는 그런 라인이 아니다. 오히려 힘든 것은 2,700포인트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2,134가 9월 26일이군요. 6일입니다. 예. 그게 꽤 됐네. 우리는 대충 한 작년 말 정도가 저점으로 이렇게 기억 속에 있는데 예, 예. 그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 26일이죠. 아, 그때가 예, 왜 그러시냐면은 이중저점 찍어서 그래요. 작년 쌍바닥을 말에도 한번 찍어서 그렇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말에도 안 좋았다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랬던 거고요. 저때 이제 시황관이 많이 갈랐던 것 같아요. 저게 예, 여기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전저점 깨고 내려간다라고 본 예, 분들이 있고 예, 예. 아니다 이렇게 예. 본 분들이 있고. 예, 그런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여기서 달라졌던 가장 큰 이유는 연준입니다.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냐 인상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코스닥은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코스닥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떤 지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서 이제 반등하는 가격이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와 있는 거죠. 저 나스닥보다 훨씬 세게 올랐네. 단기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코스닥이 이제 제일 센 겁니다, 사실은.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길적 분석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추후에 요거 설명을 오늘 뉴스가 몇 개 없어서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요.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보면 아까 그 김프로님 밖에서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경기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경기 지표 안 좋습니다. GDP 성장률 낮추고 있고 그런데 지수는 저점으로부터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이 좀 있고 반도체 저점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은 시장의 분위기하고 경기의 분위기하고 좀 달라지게 좀 미스매칭 또는 서로 상충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게 요즘에 좀 많이 느껴지는 것은 어떤 걸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서비스업하고 왜 예전에는 시차가 약간 있지만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차가 너무 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팬데믹이 있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해서 공급망의 교란이 있었어요.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요는 있었는데 그래서 막 부지런히 제조업체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서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만들어놓은 게 많아서 재고가 많이 늘어났고 이제 그때의 수요는 다 끝났고 이제는 재고만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제조업체는 굉장히 안 좋고 서비스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최근에 한 2, 3개월의 상황이에요. 그걸 뭘 보면 아냐면은 우리 보면은 뭐 CPI나 아니면 그 지표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쪽은 괜찮은데 제조업체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쪽이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과잉 이것으로 인한 그 재고가 쌓여 있는 부분. 이래서 먼저 안 좋았고 먼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는 시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각 팬데믹 때문에 전에 2008년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을 때는 그런 금융권에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자금은 개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소비로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재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고용이 계속해서 다 타이트하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의 물가는 계속해서 높았던 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나빠지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제조업이 먼저 나빠지고 결론적으로는 제조업이 나빠졌다가 제조업은 바닥을 이제 찍리망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서비스업은 시차를 두고서 아직까지 바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나빠질 상황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지표들 보면은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는 서비스업 쪽에 있는 지표들 보면 또 그렇게 보이고 또 제조업체에 있는 지표들 보면은 완전히 떨어졌고 바닥치고 이제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시차가 나타나서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터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요. 이거 지금 역시적 장세 끝나고 금융정세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점을 찍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나오는 뭐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 봐도 보면요. 지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점차로 개인들의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 그쪽은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예, 예? 예, 그 물가를 못 감당한다. 예, 못 감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은 거의 바닥 찍고 예. 약간 이제 올라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까지 온 예. 거고 서비스업은 아직 더 나빠질 부분이 많은.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화장품 얘기 막 하셨잖아요. 지금 화장품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조업체는 안 좋다고 하는데도 터닝하는데 화장품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김 프로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지 왜 뭐라고 할까요? 저기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왜 안 돼? 막 이런 것들은 그냥 그건 이슈일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런 시차가 있다. 화장품이 라는 조금 이제 화장품 이렇게 쓰잖아. 여성분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거? 영양크림이라 그러나? 영양크림이요? 수분크림. 에센스? 아니 그 크림 있어 크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바닥이 보이면 이제 산다고. 네. 근데 이제 서비스에 워낙 돈을 많이 쓰니까 서랍을 열어봐. 샘플 없나? 아, 요즘 상황이 그렇게 됩니까? 그럼 아, 근데 제조업은 예를 들어 바닥이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방향을 틀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비스업이 안 좋아질 거로 보면 네. 결국 두 개가 그렇다고 완전히 저 관련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서비스업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사면 예. 제조업도 별로 필요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그러니까 수요의 문제에서 네. 제조업이라고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반도체만 얘기를 들게요. 네. 반도체는 개인들의 수요보다도 소위 말하는 B2B나 아니면 대형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제조업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내수 소비의 그치. 수요하고는 좀 다른 부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이건 갑자기 여기서 생각나서 던진 말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섹터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해요. 예, 먼저 예. 가면 그러니까 예. 저희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서비스업이 먼저 가면 예.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들도 야 빨리 이제 소비 살아난대 이러면서 막 뭘 만들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느낌은 아니, 선후가 서로 바뀌기도 하는데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거든요. 이제 요번에는 팬데믹이 예.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면서 네.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서비스업도 제조업도 같이 안 좋아져야 되는 거지 사실은. 원래는 네. 아, 서비스업이 맞아요. 엔데믹 되면서 예. 이상한 게 그냥 좀 좀 좋은 꼬여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상한 게 좋은 것뿐이에요. 네네네. 사실은. 크루즈도 만석이래요 지금. 뭐요? 크루즈. 아 크루즈 그 어디죠? 울릉도에 무슨 호텔이 하나 있는데 와 거기가 1박에 막 울릉도가 비싸. 그러니까 몇 백만 원 수준이 아닌가 봐요. 풀부킹이랍니다. 풀부킹 그렇겠죠. 뭐 요즘에 몇 백만 웬만한 원 데다 수준이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000만 원 넘는다는 거. 에이 설마 무슨? 아이 또 뭐. 에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아주 싼 날도 있겠지만 아 어떻게 울릉도에 호텔이 1,000만 원이 아이 되는데. 모르신다 진짜 비싸대요. 진짜. 이 울릉도에 뭐 그 무슨 호텔이 있어요. 유명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네. 엄청나게 한 달 살이 아니야? 아니 한 달살이 아니고 그렇게 비싼데 야, 그걸 누가 가냐 그랬는데 응. 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있는 응. 한 5, 60대, 4, 50대 안 간대요. 야 그 돈을 내고 여기를 간다고? 응. 해외를 나가지. 근데 20, 30대들이 간대요. 20, 30대가 1,000만 원 어딨냐? 아이씨.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을 이렇게 모르신다. 100만 원이겠지 100만 원. 아니야. 그게 그 뭐 무슨 뭐 코인이니 뭐 이런 걸로 하여튼 돈 많이 번 애들이 그냥 막 그런 데서 쓴다는 거예요. 저 거기 모르고 있던데? 한옥 호텔이 1,000만 원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요? 한옥 호텔. 예. 1박에 1,000만 원 한대는데? 그 진짜라니까요. 그 예약을 하신 분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너무 비싸갖고. 어우, 난 상상이 안 되는데. 예. 시간이 돼서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냥 뉴스를 그냥 없는데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 가격 근처 왔잖아요. 근데 개발자 회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헤드셋 얘기 나오고 메타도 뭐 메타의 퀘스트 3 이번에 발표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냥 커멘트만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신고가 나는 상황이 만약에 흐름이 나타나면 엔비디아에 이어서 애플 후방 기술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헤드셋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상용화가 되느냐를 떠나서 헤드셋에 나오는 신기술 및 사양 경쟁에 따라서 거기에도 관련된 기술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K칩스법 있었잖아요. 네. K칩스법 2를 발의한다고 하네요. 근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K칩스법에서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반도체나 배터리, 백신 등의 국가 전략 기술에 대규모 투자 기업하는 쪽에서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투자 규모에 따라서 세액 공제분만큼 현금으로 지원하는 K칩스 2를 발의한다라는 건데요. 저는 박수 칠 만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기술 신성장에 투자하는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이걸 투자해서 이익은 나중에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좋은 기술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번째 뉴스는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니까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항상 증권사에서 퀀트 자료들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하향됐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하향 네. 조정이 일단락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 하향이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되는 게 이제 일단락되고 변화가 없거나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면 글로벌리는 어디가 좋아지냐 그러면은 경기 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IT 그리고 좀 부진한 데는 에너지, 소재, 필수소비재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로 보면요. 어디가 좀 상향되어 있냐. 운송, 조선, 기계, 유틸리티 상향이고 좀 하향은 상사, 자본재, 미디어, 화장품, 의류 하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시차 때문에 좋아지는 시차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퀀트에서도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전체 섹터를 좀 보십사 말씀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빛광우, 정광우 대표 요즘에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요. 통은 그런 거 하면은 고점이에요? 피크 찍는 거예요? 정프로가 거기다가 막 미사여구 막 붙이고 막 그러면은 네, 죄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지 마. 그 저분이 계속 맞춰야지. 우리의 희망, 네, 구세주 우리 정광우 대표 잔다르크 이분과 함께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